지금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조 달러를 써도 당장 쏠 탄약이 없다는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이죠. 동맹국들은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외교관들은 얼굴이 굳었고 회의장에는 의아함만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탄약 재고는 바닥을 긁고 생산 라인은 예약으로 꽉 찼습니다. 누가 먼저 받느냐를 두고 눈빛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이 들어왔고 말이 아니라 납기로 응답했습니다. 한국이 이걸 해낸다고? 그날 미국의 자존심이 흔들렸고 대한민국의 이름이 회의록의 메인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준서예요. 워싱턴의 겨울 공기는 늘 얇고 차갑죠. 유리로 된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목 뒤가 먼저 굳어집니다. 벽 한쪽엔 출입 통제등이 붉게 켜져 있고 문 앞엔 무표정한 경호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서로를 오래 봐온 얼굴이면서도 끝까지 믿지 않는 얼굴들이죠. 오메가 포럼. 이름만 그럴싸한 비공개 안보 회의입니다. 여기서는 동맹도 우정도 잠시 접어둡니다. 사람들은 숫자와 지도와 생산 라인으로 상대를 재단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는 이유도 그 재단이 어디서부터 비뚤어지는지 알고 싶어서예요. 제 목에는 출입 배지가 걸려 있었고 제 손엔 얇은 자료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료철은 얇지만 그 안의 내용은 무겁습니다. 미국의 무기 공급망, 탄약 생산 속도, 부품 납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드러난 재고의 빈틈, 그리고 그 빈틈이 얼마나 쉽게 정치 구호로 덮이는지까지 저는 그런 것들을 싱크탱크에서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의 강점은 크게 보이는 힘이고 약점은 늦게 움직이는 몸입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해왔죠.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오늘의 의제가 떠오르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시아 억제력, 재고 회복, 동맹국 분담. 누군가는 웃음부터 흘립니다. 그 웃음이 저를 향하는 순간을 저는 알아챕니다. 웨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늘 그랬어요. 말을 시작할 때부터 결론을 박아두는 사람입니다. 턱을 살짝 들고 느릿하게 시선을 훑더니 제 쪽으로 눈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목소리를 낮춥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더 날카로운 법이죠. 박준서 차장님, 오늘도 한국 얘기 들고 오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겹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돈을 쓰는데 왜 늘 한국이 피해자인 척합니까? 저는 미간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손가락 끝은 자료철 모서리를 더 세게 눌러 버텼습니다. 이 방에서 감정은 약점으로 기록됩니다. 저는 약점으로 기록되러 온 게 아니죠. 스턴이 옆에서 잔을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슬쩍 봅니다. 그는 웃는 얼굴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웃음 뒤의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도 저는 압니다. 준서, 오늘은 강하게 가지 말죠. 분위기가 거칠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강하게 가지 말자. 그 말은 늘 제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수없이 강하게 살지 말라는 주문을 들으며 버텨왔거든요. 웨이가 다시 말을 잇습니다. 그는 종이에 적힌 단어를 읽지 않습니다. 자신의 확신을 읽죠. 한국은 언제나 미국이 지켜주는 우산 아래 있습니다. 그 우산 값은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내죠. 그런데도 한국은 늘 더 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안쪽에서 오래된 기억이 올라옵니다. 싱크탱크 회의실. 저는 아직 젊고 목소리에 힘이 덜 실렸을 때였어요. 제 발표가 끝난 뒤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열심히 하죠. 하지만 결국 미국 없으면 못 버팁니다. 그때 저는 웃어 보였어요. 웃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속은 차갑게 얼었습니다. 오늘 그 얼음이 다시 금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귀에는 웨이의 말이 그냥 의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어떤 틀에 가두는지, 그 틀이 얼마나 쉽게 퍼지는지, 그 틀이 얼마나 쉽게 정책이 되는지, 그게 들렸죠. 저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입술이 마르지 않게 혀끝으로 한번 훑고 천천히 말문을 엽니다. 웨이 위원님, 저는 피해자 행세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산 이야기는 쉬워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웨이가 콧웃음을 내고 손가락으로 탁자를 2번 두드립니다. 그 2번이 제 심장 박동과 겹치면서 더 크게 들립니다. 단순하지 않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이 미국을 위해 뭘 했는지 말해보시죠. 저는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꺼내면 이 방의 공기가 더 딱딱해질 겁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스턴이 조용히 끼어듭니다. 그는 말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면서도 중심은 놓치지 않습니다. 준서, 오늘은 내가 어떤 자료를 가져왔는지부터 들어보죠. 웨이도 숫자라면 존중할 겁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제 앞에 놓인 자료철이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무게를 견디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이라는 걸 압니다. 제 손이 자료철을 펼치려는 순간 회의실 맨 뒤에서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도현입니다. 하버드에서 왔다는 그 젊은 유학생. 포럼 참관 자격으로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느끼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단단해 보였습니다. 도현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차장님, 그냥 보여주세요. 저도 오늘은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잠깐 멎는 줄 알았어요. 이 방에서 한국은 늘 말로만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주장 속에서만 살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눈빛으로 존재합니다. 그게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료철을 천천히 열어 첫 장을 스크린에 띄웁니다. 공장 증설이 늦어지는 이유, 부품 공급망의 병목, 탄약 생산 라인의 회복 시간, 전쟁이 길어질수록 숫자 뒤에 숨은 공백이 커지는 구조. 이건 누구의 자존심도 아닌 현실입니다. 웨이가 고개를 젖히며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운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고르게 유지합니다. 오늘은 그 말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질문 하나만 드리죠.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내일 아침에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분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잠깐 멈춥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봅니다.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느끼며 속으로 천천히 웃습니다. 이 침묵이 바로 제가 미국에서 보아온 약점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무시를 받겠죠. 하지만 무시를 받는 자리가 곧 반전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반전을 꺼낼 준비를 합니다. 손끝에 힘을 주고 다음 장을 넘깁니다. 다음 장에는 한국의 이름이 아주 조용히 적혀 있습니다. 그 조용함이 곧 폭발이 될 겁니다. 스크린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올라간 순간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의자에 등을 붙이던 자세를 바꾸고 턱을 괜히 만지죠. 저는 그 작은 움직임들에서 경계심을 잃습니다. 이 방은 언제나 누군가의 자존심을 먹고 굴러가니까요. 저는 숨을 조금 더 깊게 들이켰습니다. 손끝에 땀이 자료철에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평하게 두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 고르면 제 말은 한국의 말이 아니라 감정의 소음으로 취급받습니다. 그 취급을 저는 너무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때 앞줄에서 젊은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눈빛이 번쩍거려요. 옆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웨이천, 대만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웨이천이 웃으며 말합니다. 박준서 차장님, 한국이 빠르다는 말은 흥미롭네요. 하지만 전쟁은 결국 경제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대만은 세계가 놓치면 안 되는 심장 같은 곳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끄덕임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지킬 힘보다 잃기 싫은 가치가 먼저라는 뜻이죠. 저는 잠깐 혀끝이 쓰게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스턴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웨이천을 거듭 칭찬합니다. 좋은 관점입니다. 가치는 억제력의 기반이죠. 저는 그 문장 속에 숨은 편한 결론을 느낍니다. 가치가 크니 누군가 지켜주겠지. 그 누군가는 늘 미국이고 늘 동맹이고 늘 어딘가의 젊은이들입니다. 저는 그 젊은이들이 어떤 표정으로 줄을 서는지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도요. 저는 도현 쪽을 슬쩍 봤습니다. 도현은 손을 무릎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로도 눈은 스크린에서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 눈을 보니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참아온 서러움이 섞인 뜨거움이요. 웨이가 저를 재촉하듯 말을 덧붙입니다. 준서 차장님, 대만은 칩으로 세계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빠르게 만든다 해도 그건 부속품에 불과하죠. 부속품. 그 단어가 제 귀를 찌릅니다. 저는 순간 목 안쪽이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높아지는 순간 저들은 안심하거든요. 아, 저건 감정이네 하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꺼냅니다. 웨이천, 당신 말이 틀렸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가치는 분명 크죠. 그런데요. 가치는 지킬 힘이 있을 때만 그 가치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웨이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 표정이 마치 도발을 환영하는 얼굴처럼 보였어요. 저는 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끼면서도 손바닥을 펴서 책상 아래에서 가만히 눌렀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길 준비를 합니다. 스크린 오른쪽 아래에 작은 그래프 하나가 떠오를 예정입니다. 그 그래프는 납기와 재고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로요.
그때 도현이 아주 짧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은 무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고개가 처음으로 멈추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작은 그래프가 올라오자 웨이천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습니다. 그래프는 단순했어요. 미국의 생산 라인 회복 속도와 납기 지연, 그리고 전선에서 요구하는 속도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둔 자료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몇 초를 줬습니다. 사람들은 숫자 앞에서만 솔직해지니까요. 회의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억지로 숨을 고르는 소리만 흘렀습니다. 스턴이 팔짱을 끼고 제 쪽을 보며 낮게 말합니다. 준서, 이건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저는 미소를 억지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출처를 말할 수 없는 자료도 있죠. 그래서 저는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공개된 감사보고서와 의회 청문 기록에 기반을 뒀습니다. 거기에 현장 물류 데이터가 조금 보탰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무기가 못 나옵니다. 웨이가 턱을 매만지며 끼어듭니다. 그래도 미국은 결국 만들죠.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동맹이 감정적으로 호들갑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익숙한 냄새를 맡습니다. 위기를 지연시키는 말, 지연이 곧 해결처럼 보이게 만드는 말. 그 말이 현장에선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저는 압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웨이 위원님, 저는 호들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선이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 가지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 웨이천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목소리도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럼 한국이 그걸 준다는 겁니까? 한국이 그렇게 빨리 준다면 왜 모두가 아직도 미국을 쳐다봅니까? 그 말이 도발이라는 걸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도발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가면이 조금 벗겨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웨이천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스크린에는 생산 속도가 아니라 배송이라는 단어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이 그 단어에 맞춰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을 한번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생산만 봅니다. 하지만 전쟁은 배송에서 무너집니다. 공장에서 나와도 항구에서 멈추고, 항구에서 나와도 창고에서 멈추고, 창고에서 나와도 승인에서 멈춥니다. 그 멈춤이 누적되면 전선에서는 기다림이 곧 공포가 됩니다. 도현이 손을 더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 얇게 물기가 번집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이 방에서 말은 늘 차갑게 떠다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가족의 숨과 연결되어 있죠. 스턴이 조용히 묻습니다. 준서, 너는 한국이 이 병목을 뚫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확신을 과시하듯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시는 반발을 부르고 반발은 시간을 빼앗습니다. 저는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치가 늦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에서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웨이가 입꼬리를 비틀며 말합니다. 너무 멋있게 말하지 마십시오. 동맹은 감정으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감정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면서. 정작 이 방은 늘 자존심이라는 감정으로 굴러가니까요. 저는 잠깐 멈춰 웨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동맹은 감정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 대신 현실을 말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재고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을 누가 메우느냐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웨이천이 조용히 웃습니다. 웃음이 가벼운 척하지만 눈은 불안해 보여요. 그 공백을 한국이 메운다. 그 말이 결국 애국심 포장 아니겠습니까?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제 속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애국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국심만으로 이 방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손바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천천히 펴며 말합니다. 애국심으로 포탄이 나오면 좋겠죠. 하지만 포탄은 공장에서 나옵니다. 공장은 사람과 시간과 계약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그 조건을 버티며 유지해왔습니다. 그 버팀이 지금은 속도로 바뀝니다. 그때 벽 쪽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경호 요원이 서둘러 들어와 스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를 스턴에게 건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한 번 더 얼어붙습니다. 스턴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훑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가 입술을 얇게 다물고 제 쪽을 봅니다. 그 시선이 말합니다. 이제 진짜가 온다고요. 스턴이 낮게 말합니다.
동유럽 쪽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빠릅니다. 우리도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 방에서 수없이 예측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늘 종이 위에서만 안전합니다. 현실은 늘 더 빨리 무너집니다. 저는 숨을 짧게 들이키고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도현도 제 눈을 봤어요. 그 눈빛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정말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자료철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안에서 조용히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오늘은 말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방에 한국의 속도를 꺼내야 합니다. 그 속도는 자랑이 아니라 요구가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스턴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어떤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 그 답을 저는 이미 준비해왔습니다. 스턴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쪽 공기가 한 번에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려는데 가슴이 잘 안 벌어지더군요. 사람들이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서로를 살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여유를 부리던 얼굴들이 갑자기 종이처럼 얇아졌죠. 벽 쪽 스피커에서 낮은 진동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연결을 열어둔 채로 음소거를 풀지 못한 모양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바람에 찢긴 천처럼 거칠었어요. 영문을 다 알아듣지 못해도 의미는 느껴집니다. 급박함이 목을 조르는 소리였거든요. 저는 손바닥을 천천히 폈습니다. 땀이 식어가며 차가워졌고 손끝이 저릿했어요. 이런 순간이 오면 저는 늘 예전 방을 떠올립니다. 싱크탱크 지하 회의실. 창문도 없고 빛도 없고 사람들은 오직 숫자만 봤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였죠. 문제는 늦게 보이는 게 아니라 늦게 움직이는 데서 생긴다. 웨이가 먼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조금 쉬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비웃음이 사라지고 대신 조급함이 새어나옵니다. 스턴, 긴급 요청이 어느 급입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건 돈이 아닐 겁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물건이겠죠. 스턴은 종이를 다시 내려다보며 턱에 힘을 줍니다. 눈가가 살짝 떨립니다.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방 전체가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더 단단한 표정을 만들려 애쓰죠. 요청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재고를 전제로 짠 작전 일정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쪽은 시간 단위로 움직입니다. 시간 단위. 그 말에 저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치의 시간은 한 달 단위로 흐르지만 전선의 시간은 1시간 단위로 떨어지니까요. 저는 목이 마르다고 느꼈지만 물컵을 잡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면 안 됩니다. 준서가 흔들리면 한국이 흔들립니다. 웨이천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장난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가치가 아무리 커도 지키는 손이 늦으면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그러면 미국이 보내면 되겠네요. 미국은 늘 그랬잖습니까?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고 동시에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그 질문이 스턴에게 칼처럼 꽂히는 걸 봅니다. 스턴은 아주 짧게 입술을 깨물고 대답을 늦춥니다. 보내야죠.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목구멍에서 걸립니다. 그 단어 하나가 방 전체를 얼릴 걸 스턴도 알고 있습니다. 웨이가 대신 그 단어를 끌어냅니다. 그는 지금 누군가가 말해주길 바라는 얼굴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다른 입으로 듣고 싶은 얼굴이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말하십시오. 스턴이 제 쪽을 봅니다. 그 눈빛에는 부탁이 섞여 있습니다. 준서, 내가 말해달라. 내가 말하면 흔들리니 내가 숫자로 말해달라. 저는 그 시선을 받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억울함과 책임감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저는 왜 늘 여기 앉아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동맹이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막상 비가 쏟아지면 우산 손잡이를 쥔 사람만 땀을 흘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목과 어깨에 쏠렸어요. 그 시선은 기대가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준서가 뭘 꺼내느냐에 따라 오늘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부담이죠. 저는 스크린을 다시 켰습니다. 이번엔 그래프가 아니라 지도였습니다. 동유럽 전선이 붉게 표시된 구역이 넓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번져갈수록 제 심장도 같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고 말합니다. 미국의 재고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빠지는 속도가 차는 속도를 앞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지금 미국의 약점으로 드러납니다. 웨이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천천히 두드리다가 멈춥니다. 멈춘 손끝에서 불안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준서, 이 방에서 그런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시장도 듣고 동맹도 듣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늦게 살리는지 저는 압니다.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조심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더 또렷하게 말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대신 숨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빈 구석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 다음은 메우는 계획입니다. 그때 도현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는데도 이상하게 단단합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서 떼지 못한 채로 말합니다. 차장님, 정말로 공백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동시에 이상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사람이 드디어 자기 편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눈이었죠. 저는 그 눈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다른 공급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질서가 흔들립니다.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낮게 욕을 내뱉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든 다 아는 결론을 이제야 입으로 듣는 순간이니까요. 스턴이 손을 들어 회의실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예전만큼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도 무서운 겁니다. 이 방이 통제력을 잃는 순간을요. 좋습니다. 그럼 해결책을 말해봅시다. 준석, 내가 말한 계획, 지금 꺼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에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요. 하지만 뜨거움이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뜨거움은 분노와 책임이 섞인 뜨거움입니다. 준비해온 카드가 맞아떨어지면 세계가 움직이고 틀리면 한국이 대신 욕을 먹습니다. 저는 그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다음 장을 넘기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숨이 목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귀 옆에서 울립니다. 그래도 저는 미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발표가 아닙니다. 이건 요청입니다. 이 방이 한국을 동맹의 장식으로 볼지, 동맹의 엔진으로 볼지 지금 정해야 합니다. 웨이천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웨이는 눈을 감았다 뜨며 턱을 더 세게 조입니다. 스턴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만큼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표정을 보며 확신합니다. 이제 토론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공백을 메우는지로 역사가 갈립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장을 띄웁니다. 스크린에 커다랗게 뜬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즉시 인도 스크린에 즉시 인도라는 글자가 떠오르자 방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참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이 순간을 위해 자료를 다듬고 또 다듬어 왔습니다. 숫자를 예쁘게 꾸미는 재주보다 늦어지는 공기를 견디는 연습을 더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웨이를 봤습니다. 웨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스크린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누르려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가 믿어왔던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을 버티는 얼굴이죠. 스턴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가 말을 아끼는 때는 두 가지뿐입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 걸 보거나 상대가 진짜로 판을 뒤집을 카드를 꺼내는 걸 볼 때입니다. 저는 목을 한번 풀어주듯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즉시 인도는 약속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한국은 생산만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재고와 공정과 운송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계약이 이어지고 부품이 끊기지 않도록 공급망이 고정되어 있고 현장에서 원하는 규격이 바뀌어도 라인이 빠르게 맞춰집니다. 그 흐름이 지금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웨이천이 손가락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만지작거립니다. 아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이 보이지 않더군요.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웨이천, 준석. 그 말은 결국 한국이 지금 당장 내놓을 물량이 있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놓는 속도입니다. 오늘 여기서 결심하면 운송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표 하나가 나오고 그 아래엔 노선 그림이 얇게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방의 사람들은 단순한 결론을 가장 먼저 믿거든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갑니다. 첫째, 우선순위 품목부터 갑니다. 155mm 탄약, 정비 부품, 야전 수리 키트, 그리고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 묶음입니다. 전선이 가장 먼저 원하는 건 새 장비보다 지속입니다. 지속이 무너지면 어떤 작전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둘째, 운송은 두 갈래로 나눕니다. 공중 운송은 긴급 물량만, 해상 운송은 꾸준한 물량만, 공중 운송은 군 수송기만 기대지 않습니다. 민간 화물기와 전세기까지 포함한 계획이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은 항구 적체를 피하려고 항로를 미리 분산해 둡니다. 이건 돈보다 조율의 문제입니다.
조율은 한국이 가장 오래 붙잡아온 기술입니다. 셋째, 정비 인력과 교육이 같이 들어갑니다. 물건만 보내면 현장은 멈춥니다. 그래서 팀이 같이 갑니다. 장비를 열고 고장을 확인하고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붙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흔히 착각합니다. 무기는 물건이라고요. 하지만 전쟁에서 무기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사람과 시간이 같이 가야 합니다. 말을 하는 동안 제 목 뒤에서 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땀이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겠죠. 실수하면 한국이 욕을 먹습니다. 성공하면 또 누군가는 한국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말할 겁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멈추면 공백이 더 커집니다. 도연이 저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제 마음을 이상하게 붙잡아줍니다. 제가 이 방에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때 웨이가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경계와 흥미가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웨이, 준서. 그런 계획은 누구나 종이에 적습니다. 문제는 실행입니다. 허가와 승인과 정치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웨이의 말을 기다렸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방의 핵심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승인 경로를 단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동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장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려면 미국도 결정을 빠르게 해야 합니다. 그 결정을 빠르게 만드는 장치를 제안드립니다. 저는 스크린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거기엔 세 줄만 적혀 있습니다. 공동 승인 창구, 공동 물류 통제, 공동 정비 지원. 저는 손끝으로 첫 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공동 승인 창구를 오늘 여기서 만듭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권한이 있는 분이 바로 연결됩니다. 질문이 생기면 한 곳으로 모읍니다. 답도 한 곳에서 나옵니다. 서류가 사람을 기다리게 하면 전선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서류를 따라다니는 구조를 끊어야 합니다. 다음 줄로 손끝을 옮깁니다. 공동 물류 통제는 단순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로 무엇을 보내는지 그 정보를 한 지도 위에 올립니다. 서로가 서로의 공백을 숨기지 않도록요. 정보를 숨기면 불신이 커지고 불신이 커지면 속도가 죽습니다. 마지막 줄로 손끝을 옮깁니다. 공동 정비 지원은 약속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바로 투입 가능한 팀이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첫째 날은 분류, 둘째 날은 점검, 셋째 날부터는 수리와 교육이 같이 돌아갑니다. 이 일정은 종이가 아니라 훈련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잠깐 멈췄습니다. 제 안에서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목소리가 흔들릴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한 번 더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스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제 얼굴에서 도망치지 않더군요. 스턴, 준서. 그럼 한국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끔합니다. 늘 이 질문이 따라옵니다. 한국이 도와주면 그 다음은 무엇을 요구할 거냐? 그 의심이요. 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말합니다.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공백을 공백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속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국을 기분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계획으로 들어가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웨이천이 입술을 다물었다가 열었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보이더니 낮게 말합니다. 웨이천, 만약 그게 가능하면 대만이든 누가 됐든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보겠군요.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 안쪽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인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듣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인정은 달콤하지만 책임은 더 빠르게 따라오니까요. 스턴이 손에 쥔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결심하는 순간에만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준서. 그 공동 창구를 지금 열죠. 바로 연결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 끝까지 올라온 뜨거움이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으로 바뀝니다. 이제 반전은 말이 아니라 통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통화가 끝나면 이 방의 질서가 아주 조금 달라질 겁니다. 스턴이 손짓하자 회의실 한쪽 벽면이 열리며 작은 통신 장비가 올라왔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연결 대기라는 글자가 떠 있고 스피커에서는 낮은 잡음이 계속 흘렀죠. 그 소리가 제 귀를 긁는 동안 저는 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방의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건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 편도 아니고 누구 말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스턴이 손가락으로 제 쪽을 가리킵니다. 준서 내가 시작해. 그 말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지만 목소리는 가능한 한 고르게 눌렀습니다.
연결되자 화면에 흐릿한 얼굴이 떴습니다. 피곤한 눈, 딱딱한 턱, 어깨에 걸린 책임이 화면 밖으로도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 없습니다. 바로 가능한 물량 말해주세요. 저는 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하는 순간 협상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구조의 가동입니다. 가능합니다. 우선순위 품목부터 묶어서 갑니다. 승인 창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열었습니다.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이 눈을 크게 뜹니다. 잠깐 숨을 멈춘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놀람과 의심이 같이 섞인 얼굴이죠.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창구가 열린다고요. 동맹이 이런 속도를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드물다. 왜 드물까요? 누군가가 늘 기다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기다림이 한국에서 어떤 얼굴로 남는지 압니다. 훈련장 흙냄새, 젖은 군복의 땀, 잠 못 드는 부모의 숨. 그게 수십 년 동안 쌓여서 오늘의 속도가 됐습니다. 제가 말을 잇기 전 웨이가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제 심장을 건드립니다. 준석,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감정 말고 현실입니다. 감정 말고 현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오래 눌러둔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숨을 참다 겨우 수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저는 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저를 말로 붙잡아 두려는 걸 알면서도 오늘만큼은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파올 정도로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웨이 위원님, 지금 말하는 게 감정처럼 들리십니까? 그럼 제가 감정까지 현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안쪽에서 공기가 한번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의자를 살짝 끌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습니다. 스턴이 저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준서 선 넘지 마. 그런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장식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똑바로 꺼냅니다. 저는 웨이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버텼습니다. 청춘을 비용으로 내고, 기회를 비용으로 내고, 매년 늘어나는 위협 속에서 공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서 지금 이 속도가 나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웨이의 입술이 살짝 떨립니다. 그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닫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또 하나의 감정을 느꼈어요. 통쾌함이 아니라 서러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만 인정받는지, 왜 우리의 버팀이 늘 누구의 계산표 아래로 들어가는지, 그 서러움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도현이 제 옆에서 아주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숨이 떨립니다. 저는 그 떨림을 듣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이 방에서 한국을 대신 버티고 있었죠.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대표로 서는 순간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화면 속 인물이 다시 말합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말이 이해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움직입니까?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뜹니다. 심장이 아직도 크게 뛰지만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 앞에 섭니다. 지금부터 움직입니다. 승인만 들어오면 바로 분류 들어갑니다. 운송 계획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팀도 대기 중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돌립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잠깐 멈춥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어온 상식이 바뀌는 순간을 바라볼 때 늘 조용해지죠. 웨이천이 그 조용함을 못 견딘 듯 입을 엽니다. 그는 여전히 젊고 자존심이 강하지만 지금은 목소리에 얇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대가를 요구하겠네요. 이런 속도는 공짜가 아니니까요. 그 말에 제 입꼬리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제가 웃지 못하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늘 대가를 의심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버틸 때는 그 버팀을 공짜처럼 취급받죠. 저는 웨이천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내가요. 우리는 이미 많이 냈습니다. 그게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더 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낸 것을 현실로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존중과 속도. 그 두 가지로요. 스턴이 제 옆에서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저를 막지 않고 따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끄덕임에서 흐름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실 조명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어요. 누구는 계산을 하고,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인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안의 마지막 문장을 꺼냈습니다. 말이 아니라 숨처럼 나온 문장이었죠. 우리가 깜냥이 안 된다고요. 그 말로는 이제 아무것도 못 막습니다. 지금 막을 수 있는 건 속도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끝나자
화면 속 인물은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진행합시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환희가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성공하면 다음 질문이 따라오겠죠.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버텼는지. 저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수십 년 동안 우리 모두가 몸으로 써온 이야기니까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로만 떠돌던 공백이 이제는 일정표 위에 내려앉았죠. 사람들이 눈을 피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좋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침묵은 인정이기도 하지만 책임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스턴이 제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빠릅니다. 이제부터는 회의가 아니라 작업이야, 준서. 내가 창구를 잡을 테니 너는 한국 쪽을 돌려줘.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망설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걸어야 할지보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가 더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는 순간마다 따라오는 질문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메우느냐? 또 우리가 버티느냐?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이 천천히 타들어갑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린 뒤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였어요. 국방 쪽 실무를 오래 맡은 사람입니다. 늘 차분한 척하지만 저는 압니다. 민재도 저만큼 쌓아둔 감정이 많습니다. 민재가 말합니다. 준서,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저는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단정하게 말합니다. 민재, 지금부터 공백을 메울 겁니다. 동유럽 쪽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창구를 지금 현장에서 열었습니다. 한국도 즉시 인도 체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잠깐 정적이 흐릅니다. 민재가 숨을 아주 짧게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낮게 말합니다. 준서,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보냅니까? 저는 준비해둔 말을 그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말의 순서가 곧 신뢰니까요. 저는 가장 급한 것부터 꺼냅니다. 155mm 탄약부터 묵습니다. 정비 부품과 야전 수리 키트 같이 붙입니다. 운송은 공중 물량과 해상 물량으로 나눕니다. 정비 인력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건 물건만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습관을 같이 보내는 방식입니다. 민재가 말합니다. 그 정도면 결제선이 길어집니다. 정치가 걸립니다. 준서,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한번 쿵 내려앉습니다. 알죠.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말을 더 또렷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승인 창구를 열었습니다. 미국 쪽 권한자가 지금 이 방에 붙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을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민재,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서류가 사람을 기다리게 하면 현장이 무너집니다. 통화 너머에서 민재가 조용히 웃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을 억지로 뱉어내는 소리였습니다. 민재가 말합니다. 준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럼 누구까지 보고 올립니까? 저는 잠깐 입술을 눌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결단의 구간이죠. 저는 마음속으로 서윤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이 제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는 늘 세상의 큰일을 말하면서도 집에 오면 조용해져. 그 말이 가끔은 칭찬처럼 들리고 가끔은 죄처럼 들립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합니다. 바로 올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보고까지 한 번에 가야 합니다. 이건 물량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세계가 더 흔들립니다. 민재가 잠깐 멈춥니다. 그가 천천히 말합니다. 준서, 당신 지금 워싱턴 맞죠? 그 방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웨이는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제 말을 자르던 손이 이제는 펜을 쥔 채로 멈춰 있습니다. 웨이처는 턱을 만지며 스크린만 봅니다. 스턴은 계속 통화를 붙이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도현은 조용히 앉아서 제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더 세웁니다. 저는 말합니다. 지금은 놀람입니다. 하지만 곧 부탁으로 바뀝니다. 그 부탁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조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한국이 정합니다. 민재가 낮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선을 열어두겠습니다. 준서, 당신은 그쪽 창구를 더 굳혀주세요. 통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턴이 제 얼굴을 보고 다가옵니다. 그가 말합니다. 한국 쪽 움직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움직입니다. 다만 이건 한국이 지시받고 뛰는 그림이 아닙니다. 한국이 계획을 가져오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해야 오래 갑니다. 스턴이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듭니다. 그의 눈에 묘한 빛이 비칩니다. 이제야 진짜 파트너를 보는 사람의 눈빛이요. 그때 웨이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하지만
아까의 조롱은 사라졌습니다. 준석, 당신이 말한 즉시 인도. 그 속도가 정말 나온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다시 써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울컥 올라오지만 눌렀습니다. 저는 웨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다시 쓰셔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버텨주는 쪽이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움직여서 판을 붙잡는 쪽으로 갑니다. 웨이천이 작게 말합니다. 그럼 대만은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저는 웨이천을 잠깐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비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은 두려움을 수없이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저는 낮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믿어야 할 건 하나입니다. 가치가 크면 지킬 준비도 같이 커져야 합니다. 기다림만으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그걸 보여주죠. 회의실 안에 다시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심장이 천천히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무서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무서움 위에 결심이 올라섰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서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밥은 먹었어. 오늘도 늦어. 그 짧은 문장이 제 목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번 바라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 늦어도 괜찮아. 다만 오늘은 늦은 만큼 값어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의 이름이 계획표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오늘은 우리가 공백을 메우는 날이니까요.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이제 말을 줄이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종이에 적힌 계획이 화면으로 옮겨가고 화면이 곧바로 통신선으로 넘어가죠.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생길수록 그 속도를 책임지는 사람의 심장은 더 빨리 뛰니까요. 스턴은 벽면 통신 장비 앞에 서서 계속 연결을 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사람은 스턴일지도 모릅니다. 늘 미국이 결론을 주고 동맹이 따라오던 그림이 지금은 한국이 구조를 내고 미국이 그 구조에 올라타는 그림으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웨이는 가끔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억울함과 당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수없이 비슷한 눈빛을 견뎌왔으니까요. 다만 제 눈빛은 이제 달랐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잠시 뒤 스턴이 손짓합니다. 준서 들어오라고. 통신 화면에 또 다른 얼굴이 떴습니다. 미국 쪽에서 권한이 더 큰 사람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목소리가 나오기 전부터 방 안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권한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세우죠. 화면 속 인물이 말합니다. 박준서 차장. 당신 제안은 승인 구조까지 포함돼 있군요. 이 속도를 우리도 못 냅니다. 왜 한국은 이런 준비가 가능합니까? 저는 잠깐 입술을 눌렀습니다. 이 질문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답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거든요. 수십 년 동안 쌓인 버팀, 공장을 멈추지 않은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떠받친 평범한 사람들의 인내. 그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거짓말이 됩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말합니다. 준비는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위협을 내일의 일로 미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걸 오늘 쌓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속도입니다. 화면 속 인물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속도에 올라타야 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필요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참고 있던 긴장을 놓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더 묵직해졌습니다. 필요라는 단어는 존중이면서도 책임을 싣는 단어니까요. 스턴이 바로 말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공동 승인 창구는 지금 가동합니다. 공동 물류 통제는 내일 아침부터 지도에 올립니다. 공동 정비 지원은 즉시 투입으로 돌립니다. 준석, 한국 쪽도 같은 속도로 맞춰줄 수 있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대답하면 이방은 그걸 허락으로 착각합니다. 저는 허락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조건을 걸러온 사람입니다. 맞춥니다. 대신 우리 조건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조용히 뛰는 역할로 남지 않습니다. 한국은 계획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공백을 메우는 나라로 기록됩니다. 스턴의 눈이 아주 작게 흔들립니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끄덕임이 제 목을 풀어줍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웨이가 그 장면을 보고 입술을 꽉 다뭅니다. 그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삼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웨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웨이를 쳐다봅니다. 그는 늘 상대를 눌러온 사람이었고
눌리는 쪽의 표정을 잘 모르던 사람이니까요. 웨이가 제 앞에 멈춰 섭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석, 내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저는 가슴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통쾌함이 올라오지 않더군요. 대신 이상하게 아픈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왜 우리는 늘 증명해야만 했는지, 그 아픔이 제 목을 스칩니다. 저는 웨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웨이, 당신이 틀린 게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같이 바꿔야 합니다. 말로만 동맹을 세우지 말고 속도로 동맹을 세워야 합니다. 웨이는 고개를 작게 끄덕입니다. 그가 제 시선을 피하지 않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방의 질서가 조금 바뀌었다고요. 뒤쪽에서 도현이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 목소리는 작지만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준서 차장님, 정말로 이제 달라지는 겁니까? 저는 도현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 눈빛은 승리의 눈빛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사람의 안도의 눈빛이었습니다.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부탁하는 나라가 아니라 요청을 받는 나라로 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는 순간부터 더 단단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진동합니다. 서윤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도 조심해.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그래 서윤아. 아빠는 오늘 조심할게.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게. 회의실 스크린에는 공동 승인 창구가 가동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첫 운송 일정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 비웃음이 아니라 계산과 기대를 같이 담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누군가의 박수보다, 누군가의 부탁보다 더 확실한 인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조 속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인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장을 준비합니다. 인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이제는 세계가 한국의 속도를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부름이 따뜻한 환호로만 남지 않게 저는 마지막까지 버텨야 합니다. 창구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회의실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대신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고 서류를 돌리고 일정표를 붙잡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믿기지 않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아릿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을 만들려고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 그 버팀이 오늘에서야 누군가의 언어로 번역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스크린에는 첫 물량 분류가 완료됐다는 표시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운송 슬롯이 확정되었다는 글이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 습관처럼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인하고 다시 묻고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게 저는 더 좋았습니다. 박수보다 기록이 더 오래 남으니까요. 스턴이 제 옆에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준석, 한국이 없었으면 오늘은 여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잊었습니다. 그 말이 고맙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늦게 와서 마음이 먼저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늦춰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건 멋부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입니다. 멈추지 않는 방식입니다. 스턴은 제 말을 듣고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체념이 아니라 인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을 설명하느라 목이 닳는 날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설명 대신 구조로 보여준 날이었죠. 잠시 뒤 웨이가 제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르려는 눈빛이 아니라 배우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웨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준석,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믿었고 당신들은 시간을 믿었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저는 순간 목이 뜨거워져서 천장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방에서 울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그 젖음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나온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져서 그런 겁니다. 훈련장에서 신발끈을 조이던 젊은 얼굴, 야간 작업장에서 손을 비비던 손, 가족에게 말 못하고 속으로 삼키던 숨, 그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웨이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겉으로 티가 안 나도 마지막 순간엔 힘이 됩니다. 뒤쪽에서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현은 한 번 숨을 고른 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서 차장님, 저 오늘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누군가의 뒤가 아니라 누군가의 앞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도현이 저보다 더 떨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도현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앞이 맞아. 하지만 앞에 서는 건 더 힘든 일이기도 해. 그래도 우리는 해낼 거야.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서윤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지. 괜찮아. 아빠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살리면 그게 다야.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서윤은 제 일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해도 제가 흔들릴 때마다 버팀목 같은 말을 던져줍니다. 저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윤아, 아빠는 괜찮아. 오늘은 조금 더 늦어도 괜찮아. 오늘은 우리가 지키는 날이야. 답장을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국가라는 단어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아이의 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지도 위의 선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저녁, 누군가의 잠, 누군가의 내일이었습니다. 회의는 마지막 확인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첫 운송이 언제 출발하고 정비팀이 어느 지점에 붙고 물량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제는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며 같은 속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화면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스턴이 회의실을 한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동맹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준석, 당신들이 보여준 건 도움이나 호의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그 단어가 제 가슴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울림을 붙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키우려고 버틴 게 아닙니다. 버티다 보니 능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제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석, 다음에도 함께 가자. 그 말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겨울의 어두움이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그 밝음은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서러움이 조금 씻겨나간 밝음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방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누군가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을요. 박수는 잠깐이지만 구조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이름이 한국이라면 그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증명입니다.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첫 운송이 떠나고 현장에서 다시 버티고 또 다음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닙니다. 한국은 누군가의 버팀목입니다. 그 생각을 품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늦게 집에 가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서윤이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다니까요.